당신은 이 주식 창이 보이기나 해? 숫자가 뭔지도 모르는 여편네가 어디서 참견이야. 남편의 고함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식어버린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서글픔 때문이었습니다. 제 낡은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것은 남편의 빨간 차트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이었습니다. 제 비밀 계좌였습니다. 남편이 깡통을 차며 제 생활비를 깎을 때 저는 시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돈 한 푼 못 벌어온 여편네로 30년을 살아온 이 여자가 500억 자산의 전설적 투자자 M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유쾌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서입니다. 올해 60세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준혁이와는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30이었고 그는 32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 나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좋은 집안이라며 서둘렀습니다. 혼수도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무거워 밤마다 울었습니다. 시집살이는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6시면 저를 깨우셨습니다.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드실 약도 챙겨야 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청소가 기다렸습니다. 빨래는 손빨래였습니다. 세탁기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손빨래를 고집하셨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증권회사였습니다. 퇴근하면 집에서도 주식 차트만 봤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떠셨어요? 피곤해. 말 걸지 마. 그게 우리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3년 만에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실망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언니 아들 낳아야지. 우리 오빠 대 끊기면 어떡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시댁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밥상을 따로 차리셨습니다. 작은 밥상이었습니다. 반찬도 달랐습니다. 남은 반찬이었습니다. 딸만 둘 낳고 밥값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버린 신문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꺼냈습니다. 밤에 아이들 재우고 나면 형광등 아래 앉았습니다. 낡은 돋보기를 쓰고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PER, PBR,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습니다. 경제학 입문서였습니다. 주식 투자 기초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으셨습니다. 뭘 그렇게 공부해? 시집와서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그냥 심심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왜 매일 화를 내는지, 왜 돈이 없다고 하는지, 그 숫자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가 보였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왜 떨어지는지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모니터를 보며 욕을 했습니다. 망할 놈의 주식, 또 떨어졌어. 저는 뒤에서 조용히 화면을 봤습니다. 건설주였습니다. 상한가를 기대하고 산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이미 하락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거 내일 파시는 게.
뭐, 당신이 뭘 안다고.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이 주식 창이 보이기나 해? 숫자가 뭔지도 모르는 여편 내가 어디서 참견이야. 가서 설거지나 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거품이 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거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도장을 꺼냈습니다.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비밀 계좌였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용돈을 모아뒀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시작하자. 혼잣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증권사에 갔습니다.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투자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안전한 펀드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요. 주식으로 할게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공부 좀 했어요. 첫 매수였습니다. 제약회사 주식이었습니다. 신약 개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상 3상 통과 확률이 높았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읽은 자료를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주식이 20% 올랐습니다. 저는 팔았습니다. 4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날부터 저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돈 한 푼 못 버는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딸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밤에는 투자자 M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차트를 봤습니다. 해외 뉴스를 읽었습니다. 기업 공시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 때 저는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200만 원은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500만 원은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은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제 계좌에는 1억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우리 준혁이가 주식으로 좀 힘들다는구나. 너 친정에서 숨겨둔 돈 없니? 저는 국을 떴습니다. 없어요, 어머니. 정말? 너희 친정이 좀 사는 집이잖아. 딱 5천만 원만.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어머니, 제 친정도 요즘 어려우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이 집에 들어와서 애 키운 거 말고 한 게 뭐 있다고 입 꾹 닫고 있어?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죄송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신우이가 왔습니다. 언니, 오빠 힘들다며? 언니가 좀 도와줘야지. 그렇게 궁상맞게 살지 말고 나가서 파출부라도 뛰어. 오빠 기 좀 살려주게. 파출부.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당장 내일부터 알아봐. 신우이가 나간 후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왔습니다. 파출부라니. 제 계좌에는 1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날린 돈보다 많았습니다. 신우이는 몰랐습니다. 저를 궁상맞은 언니로만 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망할. 또 떨어졌어. 저는 뒤에서 봤습니다. 같은 건설주였습니다.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을, 곧 터질 폭탄을. 여보, 그거 지금이라도. 닥쳐. 당신 때문에 집중이 안 돼. 나가. 저는 나왔습니다. 딸 방으로 갔습니다. 큰딸 은지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아빠 또 소리 질렀어? 아빠가 힘드신 거야.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왜 참기만 해? 저는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투자 수익률 600%였습니다. 조금만 더. 혼잣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딸들 대학 등록금은 걱정 없어. 남편 몰래였습니다. 시댁 몰래였습니다. 세상 몰래였습니다. 저는 돈 한 푼 못 벌어온 주제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45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47이었습니다. 딸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이화여대 경영학과에, 수지는 서울대 경제학과에 다녔습니다. 등록금은 제가 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도와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계좌는 10억을 넘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1000%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패턴을 예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 저는 M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관망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분석을 읽었습니다. 실수를 관찰했습니다. 성공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3개월 후 실적 발표를 보십시오. 지금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주주 지분 매각 공시를 확인해 보세요.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M님 분석 정확하네요. M님 말씀대로 팔았더니 다음 날 폭락했어요. 감사합니다. M님은 누구세요? 전문가이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로만 말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흥분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대박 정보 들었어. 이번엔 진짜야. 무슨 정보요? 어건설 있잖아. 정부 재개발 사업 수주한대. 내 친구가 내부 정보 줬어. 이번엔 상한가 확정이야.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건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부채 비율을, 허위 공시 전력을, 곧 터질 분식회계 스캔들을. 여보, 그거 위험한 것 같은데. 뭐가 위험해? 당신이 뭘 안다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게 이번엔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몰빵할 거야. 집을요? 그래. 이번 한 번이면 우리 인생 역전이야. 5억은 벌어. 그럼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집까지 걸면. 닥쳐. 남편이 탁자를 쳤습니다. 찻잔이 넘어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맨날 이 모양이야. 당신이 돈 좀 벌어왔으면 내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행주가 뜨거운 물을 흡수했습니다. 제 눈에서도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행주에 섞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전부 어건설 주식에 넣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 주식이 어떻게 될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계좌라도 지키자. 저는 제 자산을 분산했습니다. 안전한 블루칩으로, 채권으로, 해외 ETF로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건설 주식은 올랐습니다. 20% 상승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웃었습니다. 맞지? 내 말이 맞았지? 이제 곧 상한가야. 시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역시 똑똑해. 며느리야, 너도 우리 아들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달째였습니다. 주식은 30%까지 올랐습니다. 남편은 팔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야. 더 오를 거야. 50%는 가야 팔아.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뉴스였습니다. 어건설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조사 착수, 주가 급락 예상,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주식 시장이 열렸습니다. 어건설은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모니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친구 그 새끼가 나한테 거짓말을. 저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혁아. 엄마 다 날아갔어, 집도 다.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우리 아들 운을 막은 거야. 어머니, 닥쳐. 넌 이 집에 온 후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딸만 둘 낳더니 이제 집까지 날리게 만들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우이도 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이렇게 됐는데 언니는 뭐 할 거야? 친정에 돈 좀 꿔와. 미정아, 우리 친정도 어려워. 어려우긴. 너희 친정 빌딩 있잖아. 좀 팔아서 오빠 살려. 그건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이야. 에이, 거짓말. 넌 맨날 거짓말만 해. 신우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안 나. 오늘 당장 친정 가서 돈 받아와. 저는 팔을 빼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방문 앞에서 중얼거리셨습니다. 전현 때문에 다 전현 탓이야.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15억 원이었습니다. 오늘 어건설이 폭락하는 동안 저는 공매도로 3억을 더 벌었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니면 저 자신에게?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은행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3달 안에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낮에도 마셨습니다. 밤에도 마셨습니다. 다 끝났어. 내 인생 다 끝났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망쳤어. 내가 복도 없으면서 왜 이 집에 온 거야?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말없이 했습니다. 딸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하면 돼?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 나 알바해서 돈 벌게. 아니야, 은지야. 너는 공부나 해. 저는 웃으며 딸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도 울었습니다. 변기 뚜껑에 앉아서 소리 없이 한참 동안 이게 맞는 걸까? 혼잣말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집을 살릴 수 있어. 남편을 구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M의 정체가 밝혀지면
제가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면 남편은 뭐라고 할까? 시어머니는 뭐라고 할까? 내 돈을 왜 숨긴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결국 넌 우리 가족이 아니었구나.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숨기자. 그날 밤 저는 제 자산관리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본부장님, 제 계좌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해 주세요. 곧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회장님,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회장님, 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김 본부장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정체를 밝힌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경매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시누이는 매일 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친정에 돈 달라고 했어? 미정아, 정말 우리 집도 어려워.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넌 맨날 거짓말만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에 이미 가셨습니다. 유산은 오빠가 받았습니다.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아버지 유언이 이래. 오빠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시댁이 있으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게는 제 돈이 있었으니까. 제가 모은 15억이 있었으니까. 경매일 3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딸들 짐부터 쌌습니다. 옷가지를, 책을,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큰딸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 원룸 하나 얻을 거야. 작지만 괜찮아. 엄마, 돈은 어떻게 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은지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할걸. 아니야, 은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적 목욕시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가. 네, 나가라고. 이혼하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가. 돈도 안 되는 게 집안 분위기만 흐려. 이혼 서류 써놨으니까 몸만 나가라고. 남편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당신이 재수 없어서. 당신이 복이 없어서. 여보, 나는. 닥쳐.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남편이 제 옷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현관으로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애미야, 내 팔자가 기구해서 우리 아들 운이 막히는 거다. 그냥 나가거라.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가. 시어머니가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현관을 나왔습니다. 옷가지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빗물에 젖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각 소리가 났습니다. 잠금장치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옷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엄마, 문 열어요. 할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너희들은 조용히 해.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수지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너희들은 안에 있어. 엄마. 딸들이 울었습니다. 저는 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1층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건물 처마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바닥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쓰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1년마다 새 폰을 샀습니다. 저는 고장 날 때까지 썼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김지훈, 자산관리본부장. 30년 결혼 생활에서 제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본부장님,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저 지금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뭐라고요? 비 오는데 밖에 있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홀로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시집 온 날,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딸들을 낳던 날, 또 딸이야? 하던 시누이의 말, 남편이 처음 소리 지르던 날, 제가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들던 날,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뭘 위해 참았을까? 혼잣말이었습니다. 가족? 이게 가족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비와 섞였습니다.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검은색 대형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우산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김지훈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가 제게 우산을 씌웠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제 차로 가시죠. 본부장님. 네, 회장님. 저 이제 집 나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를 일으켰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탔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김지훈이 운전석에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호텔 아무 데나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가 30년 살았던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본부장님. 네, 회장님. 그동안 내가 이 집에 쏟았던 정성, 이제 시장에 쏟아부으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준혁이가 전 재산 몰빵했다는 건설주 있잖아요. 어건설. 오늘부터 작살낼 거예요. 김지훈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그러실 겁니까? 네. 그럼 남편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미 끝났어요. 저도, 저희 결혼도. 저는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네. 7년 전이었습니다. 당신이 주식으로 전 재산 날리고 한강 다리에 서 있을 때. 네. 제가 말렸죠. 옆에 있던 할머니가. 네. 그날 회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머니 아니었어요. 저는 투자자 M이었어요. 당신 계좌 거래 내역 보고 찾아간 거였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당신한테 돈 주고 다시 시작하라고 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제 인생을 살려주신 은인을 평생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같아요? 네, 변함없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일할 거예요. 숨어있던 애미 세상 밖으로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김지훈이 체크인을 도와주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본부장님, 네, 고마워요. 천만에요. 회장님,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호텔 방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깨끗한 욕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저는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젖은 머리, 번진 화장, 축 늘어진 옷. 60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나야. 혼잣말이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30년의 때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목 놓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가운을 입었습니다. 호텔 가운이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수지야.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곧 연락할게. 사랑해.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나 할머니한테 혼났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나 학교 못 가. 아빠가 술 마시고 쓰러졌어. 빨리 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해결할게. 다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지훈에게. 본부장님, 내일 회의 준비해 주세요. 어건설 공매도 전략. 그리고 제 변호사도 연결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준비할 겁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500억 자산의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한 명의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30년을 바친 가족에게서 쫓겨난, 비 맞고 서 있던,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혼잣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돈으로 잔 호텔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7시에 눈을 떴습니다. 호텔 침대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혼잣말이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어젯밤 젖은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딸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갔어. 걱정하지 마. 엄마, 할머니가 엄마 욕해. 나 참기 힘들어.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10시였습니다. 김지훈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주무셨습니까? 네, 본부장님. 옷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이건 회장님께 어울리는 옷입니다. 갈아입으시죠.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정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스커트, 흰색 블라우스, 구두까지 처음 입어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나일지도 몰라. 로비로 나왔습니다. 김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멋지십니다. 고마워요, 본부장님. 차로 가시죠.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이혼 소송 상담입니다. 그 다음 증권사 본사로 가서 회의합니다. 어건설 건이죠? 네. 공매도 전략 수립입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본부장님. 네, 회장님. 제가 왜 당신을 살렸는지 아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계좌 거래 내역을 봤어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전략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돈을 잃었습니다. 타이밍만 잘못됐을 뿐이에요. 당신은 너무 성급했어요. 일주일만 기다렸으면 대박이었어요. 김지훈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구한 거예요. 당신 같은 인재를 잃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그리고 7년 동안 당신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제 자산을 2배로 불렸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차는 강남의 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회의실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미연입니다. 김민서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이혼 소송 상담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30년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댁의 무시를, 남편의 폭언을, 어젯밤 쫓겨난 일을. 정미연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재산을 날렸다고 하셨는데 부인 명의의 재산은 없나요?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500억 정도 됩니다. 정미연의 펜이 멈췄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00억입니다. 제 개인 자산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이슈가 되겠네요. 저는 한 푼도 줄 생각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30년 동안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번 돈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 계좌는 결혼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익은 제 개인 투자로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혼인 중 별도 재산으로 주장하시는 거군요. 네. 증거도 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 계좌 개설 날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승산 있습니다. 정미연이 웃었습니다. 부인, 저는 이런 케이스를 좋아합니다. 평생 무시당한 여성이 역전하는 케이스요. 저도 웃었습니다. 상담은 1시간 걸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탔습니다. 다음은 증권사입니다. 김지훈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을 빌렸습니다. 우리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요? 네. 제가 모은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모두 회장님을 위해 일합니다. 차는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증권사 빌딩이었습니다. 30층 건물이었습니다. 20층에서 내렸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훈이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박준영입니다. 기업 분석 전문가입니다. 트레이더 최수진입니다. 매매 타이밍 전문가입니다. 변호사 강민호입니다. 금융소송 전문가입니다.
회계사 이영희입니다. 재무분석 전문가입니다. 리서처 김태훈입니다. 시장조사 전문가입니다. 모두 30대에서 40대였습니다. 젊고 유능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전설의 투자자 김민서 회장님입니다. 모두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그럼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훈이 화면을 켰습니다. 어건설 주가 차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어건설은 하한가 상태입니다. 유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박준영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공매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공매도는 이미 끝났어요. 지난주에 했어요.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매수입니다. 네. 어건설은 이제 바닥입니다. 더 떨어질 곳이 없어요. 곧 반등합니다. 하지만 분식회계 의혹일 뿐입니다. 실제 분식은 없을 겁니다. 제가 조사했어요.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건설의 실제 재무제표입니다. 제가 내부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어요. 분식은 없어요. 단지 경쟁사의 악의적 루머일 뿐입니다. 모두 자료를 봤습니다. 이건 정말 깨끗한 재무제표네요.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조만간 진실이 밝혀지고 주가가 반등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닥에서 매수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팔아요. 수익률은 최소 300%입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 자금은 얼마나 투입하실 겁니까? 300억입니다. 300억이요? 네. 제 전 자산의 60%입니다. 김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익금으로 제 남편의 빚을 갚을 겁니다. 남편분 빚을요? 네.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있어요. 5억입니다. 그걸 갚고 이혼 소송 비용도 충당하고 딸들 앞으로 신탁도 만들 겁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나갔습니다. 김지훈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남편분과 괜찮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7년 전 당신을 한강 다리에서 구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말을 실천할 차례예요. 회장님은 이미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돈 한 푼 못 버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저는 투자자 M이에요. 500억 자산의 회장이에요. 네, 회장님. 그러니 앞으로 저를 그렇게 대해주세요. 존중해주세요. 김지훈이 깊이 숙였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 민서 씨? 돌아봤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시댁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정말 민서 씨네. 여기는 어쩐 일이야? 아, 안녕하세요. 와, 옷 정말 멋지게 입었네. 어디 회사 다녀? 아니요, 그냥. 그래도 남편 일로 여기 왔구나? 주식회사잖아.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민서 씨 남편 망했다며? 소문 다 들었어. 집도 날아갔다며?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머, 걱정 마. 나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 근데 민서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친정 도움받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실례지만 회장님 일정이 빡빡합니다. 회장님? 아주머니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이분은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김지훈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명함을 받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M 자산운용 회장 김민서?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머니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모두 알게 되겠지. 혼잣말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딸들과는 매일 통화했습니다. 몰래였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남편 몰래. 엄마, 언제 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준비하는 게 있어. 어건설 주가는 제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하한가 3일째 검찰 발표가 났습니다. 어건설 분식회계 의혹, 무혐의 처분, 악의적 루머로 판단,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하루 만에 상한가, 이틀째도 상한가, 사흘째도 상한가, 제 300억은 1000억이 되었습니다. 김지훈이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700억 수익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본부장님. 전량 매도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미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 씨, 남편 측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내용이죠? 이혼 조정 신청했어요. 재산분할 협의하자고요. 재산분할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부인 재산을 알고 있나 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한 푼도 줄 생각 없습니다. 알겠어요. 강경하게 나가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야, 나야. 남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좀 만나자. 왜요? 이혼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너 돈 있다며?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다 알아. 내가 M이라는 거. 어떻게? 동네 아줌마가 봤대. 너 증권사 빌딩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렸다며? 명함도 받았다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래서요? 민서야, 우리 30년 부부잖아. 이혼은 하되 재산은 나눠야지. 왜 나눠야 하죠? 뭐? 당신은 30년 동안 저를 뭐라고 했죠? 돈 한 푼도 못 버는 여편네. 숫자도 모르는 무식한 년. 그러지 않았나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당신은 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제 돈을 요구하나요? 민서야,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부부요? 저를 빗속에 내쫓은 사람이 부부를 말하나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나요? 내일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정미연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민서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럴 수 있어? 남편을 버리고 혼자 호강하겠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는 법률 사무실입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아세요? 어머니, 앉으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모두 앉았습니다. 정미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조건입니다. 부인 측은 재산 분할 없는 이혼을 원합니다. 그건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민서가 번 돈도 혼인 중 재산이야. 반은 내 거야. 근거가 있습니까?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 아니야? 부인의 계좌는 결혼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는 부인 단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부인의 모든 거래 내역입니다. 30년치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남편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숫자들이었습니다. 날짜들이었습니다. 거래 내역들이었습니다. 1995년 계좌 개설 200만 원, 1996년 수익 40만 원, 1997년 수익 200만 원. 계속 이어졌습니다. 30년치가. 민서야, 너 이걸 언제부터? 결혼하고 3년 뒤부터요. 제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처음 무시한 그날부터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너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야? 네. 왜? 말했잖아요. 당신은 제 돈에 관심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년, 시댁 식구들한테 거짓말하고. 어머니, 제가 언제 거짓말했나요? 어머니가 돈 있냐고 물으셨을 때 없다고 했죠. 사실이었어요. 그때는 제 계좌에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뭐? 어머니와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때요. 제 동의 없이요. 그때 저는 제 자산을 보호해야 했어요. 정미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인 명의로 받은 대출 서류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제 서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적이 달랐습니다. 이건 위조입니다. 정미연이 말했습니다. 누가 위조했죠?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이었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나는 정말. 미안하다고요? 제 명의로 5억을 빌려서 주식에 날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하고 그리고 저를 빗속에 쫓아내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부부가 할 짓인가요? 민서야. 저는 30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의 무시도, 시누이의 비아냥도, 당신의 폭언도 다 참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민서야, 나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처음 무시한 그날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은 것뿐이에요. 정미연이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명하세요. 남편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야, 서명하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집안.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이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 나쁜 년, 너 벌 받을 거야. 벌은 이미 받았어요. 30년 동안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본부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지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잘한 건가요?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회장님은 용기 있는 분입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은지였습니다. 엄마, 은지야. 엄마, 아빠가 울고 있어. 할머니도 울어. 엄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은지야, 엄마가 설명할게.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왜 숨겼는지. 은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구나. 은지야. 엄마, 나 엄마 편이야. 수지도 그럴 거야. 고마워, 은지야. 엄마, 언제 만날 수 있어? 곧 만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30년이.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미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죠? 남편이 소송 제기했어요. 부인 명의 대출 5억. 그거 부인이 갚으라고요. 네.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도 연락 왔어요. 부인 명의 대출이 더 있대요. 얼마나요? 4억. 총 9억입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9억이요? 네. 남편이 부인 몰래 추가 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럴 수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9억. 제 자산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용했다니 배신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갚아야 하나요? 명의가 부인이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조 서명을 입증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최소 1년은 걸릴 겁니다. 1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채권 추심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왔습니다. 김민서 씨 맞으십니까? 대출금 변제 기일이 지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변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지훈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냥 갚으시죠. 회장님 자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건 제 빚이 아니에요. 하지만 명의가 위조된 서명이에요. 증명하겠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딸들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은지와 수지였습니다. 저는 딸들을 안았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해? 엄마, 우리 할머니 몰래 나왔어. 괜찮겠니? 괜찮아. 엄마가 더 중요해. 우리는 호텔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딸들은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 은지가 말했습니다. 뭐가? 맨날 술 마시고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어제는 집 앞물건 다 깼어. 그래? 응. 무서워. 나 집에 있기 싫어. 수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랑 살고 싶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집 구할게. 엄마, 작은 집도 괜찮아. 우리 셋이 같이 있으면 돼. 저는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꼭 해결할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미연 변호사였습니다.
잠깐 받아야 해. 기다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세요? 민서 씨, 남편 측에서 또 연락 왔어요. 또요? 이번엔 협박이에요. 부인이 빚을 안 갚으면 딸들 학교에 소문 낼 거래요. 뭐라고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회사에도 알릴 거래요. M 자산운용 회장이 빚쟁이라고. 그 사람이 미쳤나 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딸들을 봤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직접 만나겠어요. 민서 씨,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미안, 기다렸지? 괜찮아. 엄마 일 중요하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어디까지 갈까?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제안한 장소로 갔습니다. 동네 카페였습니다. 우리 집 근처였습니다.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왔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거 봐.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빚이 9억이다. 그건 위조된 거예요. 제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어? 법원에서 증명하겠어요. 법원?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법원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동안 너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알아? 알고 있어요. 민서야.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냥 갚아. 언니 돈 많잖아. 9억쯤이야. 왜 제가 갚아야 하는데요? 언니가 우리 오빠 결혼해서 산 거잖아. 당연히 책임져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책임이요? 제가 30년 동안 한 게 뭔데요? 뭘 했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넌 이 집에 온 후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딸만 둘 낳고. 어머니, 저는 당신 집 하녀가 아니었어요. 뭐? 저는 며느리였어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저를 뭐로 봤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못 버는 여자, 재수 없는 여자, 복 없는 여자,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살아남았어요. 제 방법으로, 당신들 몰래, 이 배은망덕한 년. 시어머니가 물을 들었습니다. 제 얼굴에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혼하고 싶으면 이 빚 다 갚고 나가든가 아니면 평생 우리 집 개처럼 살며 파출부라도 해서 갚아. 개처럼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이혼했어요.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뭐? 그리고 이 빚도 제가 안 갚아요. 위조된 거니까요. 내가 무슨 수로 9억을 안 갚아? 제게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증거도 있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내가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요. 난 너희 딸들 학교에 다 알릴 거야. 엄마가 빚쟁이라고. 엄마가 아빠를 버렸다고. 그러세요. 뭐? 딸들한테 진실을 말할 거예요. 아빠가 엄마 명의로 불법 대출 받았다고. 아빠가 엄마를 빗속에 쫓아냈다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에 알리신다고요? 좋아요. 알리세요. 정말 후회 안 해?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주세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물에 젖었던 머리, 번진 화장.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혼잣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지훈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분이 정말 소문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라고요? M자산운용 회장 김민서가 9억 빚쟁이라고. 남편 돈 훔쳐서 도망갔다고.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M자산운용 김민서 빚쟁이 회장.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전설의 투자자 M 9억 빚쟁이 논란. M자산운용 김민서 회장, 남편 명의 도용 의혹.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역시 사기꾼이었네. 돈 많은 년들 다 뒤가 구린 거 아니야? 남편 돈 훔쳐서 투자했나 보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30년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딸들을 위해. 그런데 이게 제가 받는 대가였습니다. 빚쟁이, 사기꾼, 도둑.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딸 은지였습니다. 엄마, 은지야. 엄마, 인터넷에 엄마 얘기가 떴어. 이게 진짜야? 아니야, 은지야. 다 거짓말이야. 그럼 왜 아빠가 그런 글을 올렸어?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친구들이 다 볼 거야. 은지야, 미안해. 엄마,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됐어? 은지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다 엄마 잘못이야. 아니야, 엄마.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나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건가? 혼잣말이었습니다. 가족을 버린 건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김지훈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김지훈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지훈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물을 마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회장님은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진실이요? 네. 회장님의 진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장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싸우셔야 합니다. 싸워요? 네. 법정에서, 세상에서 회장님이 옳다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강한 분입니다. 7년 전 저를 살린 그 강함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나는 강했어. 혼잣말이었습니다. 다시 강해지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세상과 싸우기로, 남편과 싸우기로, 진실을 위해 싸우기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새로운 제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여자였습니다. 오늘부터 반격이야. 혼잣말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김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경찰서요. 고소장 제출하러 갈 거예요. 무슨 고소입니까? 남편의 문서 위조, 명예훼손, 협박.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의 시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문서 위조, 필적 감정이 나왔습니다.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위조가 확실했습니다. 정미연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민서 씨, 좋은 소식이에요. 검찰에서 남편을 기소했어요. 정말요? 네.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입니다. 구속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남편 버린 건 사실이잖아. 돈 있으면 다야. 가족도 버리고. 댓글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김지훈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분이 전 재산을 걸고 또 주식을 샀습니다. 뭐라고요? 비전자 주식입니다. 5천만 원어치 대출받아서 샀어요. 비전자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비전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부실 경영을, 곧 터질 리콜 사태를. 언제 샀어요? 오늘 아침입니다. 지금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전자 차트를 봤습니다. 정말 상한가였습니다. 남편이 또 속았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비전자 내부 정보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확인할까요? 리콜 사태요. 이 회사 제품에 결함이 있어요. 곧 터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김지훈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맞습니다. 비전자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이틀 후 기자회견 예정이래요. 역시 남편분이 또 전 재산 날린 것 같은데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도와줘야 하나? 고민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빗속에 쫓아냈습니다. 온라인에 저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딸들을 위해서라도 결심했습니다. 본부장님, 남편한테 연락해 보세요. 제 명의로. 회장님 명의로요? 네. 익명으로 문자 보내세요. 비전자 내일 당장 파세요. M이라고.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혼잣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세요? 너 어제 나한테 문자 보냈지? 무슨 문자요? M이라고. 비전자 팔라고.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거짓말. 너 말고 누가 M이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전 상관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났습니다. 비전자 대규모 리콜 사태, 제품 결함 은폐 의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한가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팔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김지훈이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남편분이 안 팔았답니다. 뭐라고요? 제 문자를 믿지 않았나 봅니다. 5천만 원 다 날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틀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서 씨, 남편 박준혁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이요? 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엄마 들었어. 아빠가 감옥 갔다며. 응, 미안해.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야. 은지야, 아빠 면회 가줄 수 있어? 싫어. 나 아빠 안 볼래. 은지야, 엄마 아빠는 우리 가족을 망쳤어. 용서 못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남편을 만나러 가기로.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구치소였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초췌했습니다. 수염이 자랐습니다. 눈이 푹 들어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남편도 들었습니다. 왔구나. 네. 고맙다. 와줘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알아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너를 몰라봤어. 남편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 너무 늦었어. 늦었지만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민서야, 나 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민서야, 우리는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래도, 하지만 딸들 아버지로서는 책임지세요. 제발.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저는 일어났습니다. 여보,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너 정말 애미였어? 네. 언제부터? 당신이 처음 저를 무시한 그날부터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주식할 때 너는 이미. 네.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어떤 주식 사는지, 왜 잃는지, 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 당신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에 햇살이 밝았습니다. 김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이요? 네. 회장님의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제가요? 네. 세상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프레스센터였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 자산운용 회장 김민서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전 평범한 여자로 결혼했습니다.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당했습니다. 돈 한 푼 못 버는 여자라고, 숫자도 모르는 여편네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했습니다. 혼자서 밤마다 경제를, 주식을, 세상을, 그리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200만 원으로. 그게 30년 전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현재 자산이 얼마입니까? 500억 원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두 제가 혼자 번 돈입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시댁도 몰랐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말해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최근 제 남편이 제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9억 원입니다.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구속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저를 빚쟁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버린 나쁜 여자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사람입니까? 30년을 참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찾는 게 잘못입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저는 투자자 M입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가 나갔습니다. 전설의 투자자 M 30년 가족 드라마 고백. M 회장 김민서 눈물의 기자회견. 포털 사이트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30년을 혼자. 남편이 쓰레기네. 저런 아내를 몰라봤다니. 응원합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드디어 혼잣말이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구나. 그날 밤 딸들이 왔습니다. 엄마, 은지와 수지였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엄마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은지야. 엄마, 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수지도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김지훈이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내일부터 일정이 빡빡합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 받겠어요.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시어머님께서 연락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요? 네.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 30년을 저를 무시했던 분, 만나겠어요. 정말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겠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댁 근처 카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어머니, 민서야, 왔구나. 저는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네, 내가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를 그렇게 대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나는 몰랐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어머니, 민서야, 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 네. 오래전에.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30평형이었습니다. 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은지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수지는 3학년이었습니다. 두 딸 모두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엄마, 나 취업 준비 시작했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디 지원할 거야? 금융회사. 엄마처럼 투자 관련 일하고 싶어? 그래. 좋은 선택이야. 엄마가 내 롤모델이야.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지는 경제학 공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원 갈래. 경제학 석사 하고 싶어? 그래, 해라. 엄마가 지원할게. 고마워, 엄마. 딸들은 밝았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웃게 되었습니다. M 자산운용은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20명이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넓어졌습니다. 고객도 늘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수익률이 40%입니다. 김지훈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다들 수고했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다 함께 한 거예요. 저는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복지도 좋게 했습니다. 육아휴직도 보장했습니다. 여자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처럼 숨어서 일하는 여자들이 없도록.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민서에게 잘 지내니? 나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는지.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야 알았어. 나 출소하면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야. 성실하게 일할 거야. 딸들한테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 건강해라. 행복해라. 준혁이가.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변했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준혁 씨에게 편지 잘 받았어요. 건강히 지내길 바랍니다. 딸들도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출소하면 새 출발하세요. 응원할게요. 민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민서야, 점심 같이 먹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어디로 갈까요? 내가 정해. 어머니가 살게. 우리는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온화해지셨습니다. 은지, 수지는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그 애들한테 잘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민서야. 네. 너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가 평생 본 여자 중에 제일 대단해.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너를 몰라봤어. 용서해다오. 이미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너처럼 좋은 며느리를 둬서. 저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거구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강연을 다녔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대학교에서, 기업에서.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청중들이 박수쳤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도 주부인데 용기가 나요. 저도 시작해 보려고요. 회장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저는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자서전 쓰시겠어요? 자서전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쓰겠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이야기를, 숨겨왔던 비밀을, 고통과 극복을. 반년이 걸렸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숨겨진 슈퍼개미, 나를 찾다였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점마다 품절되었습니다. 독자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공부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구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딸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여의도 윤중로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 너는 이미 강해. 수지가 제 팔을 끼웠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나도 너희가 제일 자랑스러워. 우리는 벚꽃 아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으며 행복하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지난 30년이 떠올랐습니다. 무시당했던 날들, 홀로 공부하던 밤들, 눈물 흘리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자유로운 제 모습, 딸들의 웃음, 새로운 시작, 후회 없어. 혼잣말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더 이상 낡은 돋보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최신 금융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공부했습니다. 여전히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지훈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오전 10시 여성 CEO 모임, 오후 2시 대학교 강연, 저녁 6시 투자자 미팅입니다. 알겠어요. 잘 부탁드려요.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정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여성 경제인 대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회장님께서 제 인생을 구해주셨잖습니까? 우리 서로 구한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1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흰 머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혼잣말이었습니다. 숨겨진 슈퍼 개미가 아니라 세상에 나온 김민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만남.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좋아. 혼잣말이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살자. 3개월 후, 저는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M 여성자립재단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창업 자금도 지원했습니다. 회장님, 첫 수혜자가 정해졌습니다. 김지훈이 보고했습니다. 누구죠? 시댁에서 무시당하며 살던 40대 주부입니다.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합니다. 좋아요. 지원해드려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혼 후 혼자 아이 키우는 50대 여성입니다. 자격증 따고 싶다고 합니다. 그분도 도와드려요.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걸 나누는 것 뿐이에요. 1년 후 남편이 출소했습니다. 저는 딸들과 함께 면회를 갔습니다. 남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은지야, 수지야, 아빠, 딸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천천히 회복하자. 시간이 필요해. 알았다. 기다릴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민서야, 고맙다. 와줘서. 괜찮아요. 딸들 아버지니까요. 나 이제 성실하게 살 거야. 작은 가게라도 해볼까 해. 좋은 생각이에요. 응원할게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로.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졌습니다. 주황빛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돋보기 대신 마스터키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키였습니다. 자유의 키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이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저는 61세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20살 같았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재단 운영, 강연, 집필,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제 삶을 사는 것,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남편이나 자식에게 당신의 모든 경제권을 맡기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힘은 당신의 지혜와 통장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당히 살아가세요. 오늘 제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좌에도 언제나 파란불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